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문제에서 수식이 필요한 경우와 절대 참조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서치 함수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글자 이후에 반드시 표시가 포함된 이메일 참조가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자열 중에서 특정 문자의 위치를 지정하기 때문에 특정 문자의 위치를 찾아서 알려주는 서치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수식 외에도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아래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 입력 모드를 영문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전체 문자열 중 표시가 두 번째 이후에 입력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치 함수를 입력하고 찾을 문자열, 전체 문자열이 입력된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2 이상이다 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이 수식에서 참조하는 24 셀은 각자의 이메일 주소가 입력되는 셀입니다. 각 셀마다 제각각 표시의 위치를 찾아서 이와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셀 주소는 상대 참조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설명 메시지 탭에서 설명 메시지의 내용과 제목을 입력하고 오류 메시지 탭에서 스타일은 중지로 입력을 해야겠지요. 네, 이 X 표시는 바로 중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입력 오류, 오류 메시지는 입력을 다시 해주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본 입력 모드를 영문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IME 모드 탭에서 모드를 영문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엑셀 파일을 불러서 직접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설정될 셀들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클릭하면 빠릅니다. 제한 대상은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합니다. 일반 글자 목록을 이용한다면 목록을 선택하겠지요. 우리는 수식을 입력하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을 설정합니다. 수식 란에 조금 전에 서치 함수로 이루어진 그 수식을 입력합니다. 찾을 문자열을 입력하고 전체 문자열이 입력된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크거나 같다 2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첫 글자에 표시로 시작을 하면 오류가 발생되고 표시가 없을 때도 오류가 발생됩니다. 자, 그리고 설명 메시지 입력해야겠지요. 제목에 특강 신청으로 입력하고 설명 메시지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제 오류 메시지 설정할게요. 스타일은 중지가 맞고요. 제목은 입력 오류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입력할 때 답안지와 띄어쓰기를 똑같이 입력해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입력을 다시 해주세요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본 입력 모드를 영문으로 설정해야 하지요. IME 모드를 클릭하고 모드에서 영문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만약 표시를 입력하지 않고 문자열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시 시도를 누르고 표시를 먼저 입력해 볼게요. 그런데 그냥 표시를 입력하면 수식으로 입력해서 수식 오류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입력 표시 따옴표를 입력하고 그리고 표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표시가 두 번째 이유가 아니고 첫 번째에 입력되었기 때문에 입력을 다시 해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쿼션트 함수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값을 3.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38 이하인 값만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몫을 구하는 함수는 쿼션트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설명 메시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오류 메시지이죠. 제목과 내용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한 대상을 사용자 지정으로 설정하고 수식은 이렇게 입력해야 합니다. quotient 함수를 입력하고 해당 값을 3.3으로 나누었을 때 38 이하인가 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이 수식도 값이 입력된 2, 3셀이 각 행마다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설명 메시지를 이렇게 입력하고 오류 메시지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엑셀로 직접 실행해 볼게요. 전용 면적을 범위로 지정하고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은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수식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셀인 2, 3셀을 클릭하고 컴마 3.3을 입력합니다. 가로를 닫고 이 값이 38 이하인이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설명 메시지 탭을 클릭하고 제목에 전용 면적 38 이하를 입력하고 설명 메시지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오류 메시지 탭을 클릭하고 제목에 전용 면적 오류를 입력합니다. 오류 메시지는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나타나고 잘못 입력하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살펴볼게요. 전체 범위의 합이 100%가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개 셀의 합이 100%이기 때문에 마지막 셀은 100%에서 이 4개 셀의 합을 뺀 값만 입력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 수식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자, 그럼 합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sum이라는 함수를 입력할 것이고요. 합계를 구할 5개의 셀을 범위로 지정하겠네요. 그리고 이 값이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식에 입력된 이 참조되는 셀 주소가 각 행마다 다르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아니겠지요. 5개의 셀에 모두 A2부터 A7까지의 합이 1인가? 라는 수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셀에 동일하게 이 수식이 입력되어야 하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그러니까 수식이 이 셀에서 이 셀로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셀 주소가 바뀌지 않도록 F4로 절대 참조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F4로 절대 참조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실행해 볼게요. 지금 5개의 셀 중에 4개의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에 살펴보면 합계가 40%입니다. 즉, 유효성 검사를 설정했을 때 마지막 셀은 60%만 입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겠습니다. 범위로 지정하고 데이터 탭에서 유효성 검사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 수식을 입력합니다. sum 5개의 셀을 범위로 지정하고 가로를 닫고 는 1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지금 상대 참조로 설정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자, 여기에 60%가 아닌 다른 값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50% 에러가 나고요. 그러면 90% 에러가 납니다. 자, 60% 입력해 볼까요? 그래도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러면 몇을 입력해야 할까요? 100을 입력해야 합니다. 왜 100%를 입력해야 할까요? 각 셀들이 참조하는 전체 범위가 절대 참조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셀은
이 5개 셀의 합이 100%인가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셀은 이 5개의 셀의 합이 100%인가를 확인합니다. 즉, 마지막 셀은 아래로 4칸 더 내려간 이 셀들과의 합이 100%인가를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아무 값도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이 100%가 되려면 이 셀이 100%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값을 지우고 유효성 검사를 다시 설정해 볼게요. 범위 지정을 하고 F4를 누릅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는 1이라고 입력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여기에 50% 입력하면 오류, 100% 입력하면 오류입니다. 자, 조금 전에 봤을 때 여기가 40%였지요. 그래서 여기는 60을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수식을 입력할 때 행마다 달라지는 셀 주소는 상대 참조로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고, 이렇게 전체 범위처럼 모든 수식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셀 주소는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문제를 풀 때 수식에 관련된 문제 절대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급 필터에서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가 필요한 경우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